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구에서 단미떡집이라는 떡집을 운영하는 67세 박재훈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먼저 오늘도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4시 30분부터 시작된 저의 하루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매일 같은 시각, 어둑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일어나 가게에 불을 켭니다. 3대째 이어온 우리 떡집은 제게 그저 생계수단이 아닌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께 배운 떡 만드는 기술,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비법들, 모든 것이 이 작은 가게에 고스란히 담겨 있죠. 아빠, 저 먼저 자볼게요. 매일 밤 딸아이가 건네는 말은 고작 이 한마디뿐입니다. 32살의 제 딸 지연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방 안에서 컴퓨터만 하며 지내죠.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밖에 나가지 않는지, 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지. 지연아, 오늘은 아빠랑 같이 아침 먹을래? 아빠, 저 지금 바빠요. 나중에 먹을게요. 매일 아침 같은 대화를 반복하며 저는 시루에 쌀을 안 치고 팥을 삶습니다. 30년 전 아내와 이혼하고 홀로 키운 딸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것만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어이구, 김 여사님, 어서 오세요. 방금 찐 팥소 듬뿍 넣은 떡 있습니다. 단골 손님들과 나누는 이런 소소한 대화가 하루의 작은 기쁨이 되어줍니다. 비록 요즘엔 매출이 예전만 못하고 길모퉁이에 새로 생긴 디저트 카페에 젊은이들이 몰리지만 그래도 저희 떡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하루하루 힘을 내봅니다. 사장님, 이번에 우리 동네에도 달콤한 나날 프랜차이즈가 들어온다더라고요. 네, 들었습니다. 최연서 사장님이라고 하던데 젊은 사장님이 크게 성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켠이 무거워집니다. 전통 떡집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딸아이는 여전히 방에만 머물러 있고 하지만 저는 매일 새벽 떡을 찌고 배달을 나가고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가끔은 딸아이가 컴퓨터 앞에서 밤늦게까지 타자 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일을 하는 걸까? 물어보고 싶지만 차마 말을 걸지 못하고 한숨만 쉬게 되죠. 그저 언젠가는 우리 지연이가 다시 예전처럼 환하게 웃으며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도 저는 쌀을 씻고 팥을 삶고 시루에 배를 깔고 3대째 이어온 이 작은 떡집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떡을 만들며 드는 생각, 과연 우리 가게는, 그리고 우리 지연이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어제는 동네 어르신들이 저희 가게를 찾아주셨습니다. 할머니들은 손주들 간식이라며 찹쌀떡을 사가셨고 할아버지들은 어릴 적 추억이 난다며 인절미를 찾으셨죠. 그런 모습을 보면 제 나이 67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훈 씨,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이런 전통떡을 잘 안 찾는다면서요? 그렇죠. 세상이 많이 변했나 봅니다. 요즘 애들은 마카롱이니 케이크니 그런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사실 며칠 전부터 저희 가게 맞은편에 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달콤한 나날이라는 디저트 프랜차이즈 매장이 들어선다고 하더군요. 벌써부터 동네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아저씨, 이번에 들어오는 달콤한 나날은 최연서 사장님이 직접 운영하는 곳이래요. 텔레비전에도 나온 유명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린 학생이 엄청 기대하듯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구나. 젊은 사장님이 대단하시네. 하지만 저를 더 걱정스럽게 만드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달콤한 나날의 본부장이라는 강철수라는 사람이 자주 저희 가게 앞을 서성이더군요. 박재훈 사장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아, 그러시죠.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동네가 곧 크게 바뀔 겁니다. 최연서 사장님의 달콤한 나날은 시작에 불과해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카페거리가 조성되면 이런 골목 구석의 전통 떡집은 그의 말에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저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죠. 아빠, 저기, 문득 계단을 내려오던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방 밖으로 나온 딸을 보니 반가웠지만 지연이는 제 눈을 피하며 급하게 부엌으로 향했죠. 아빠, 저 물만 가지고 들어갈게요. 근데 지연아, 이왕 나온 김에 아빠랑 잠깐. 말을 마치기도 전에
지연이는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딸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우리 부녀는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만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박 사장님, 시대가 변하는데 이런 구식 가게를 고집하시는 건 결국 사장님 딸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강철수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어쩌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3대째 이어온 이 떡집은 단순한 가게가 아닙니다. 제 부모님의 땀과 눈물이 서려 있는 곳이고 언젠가는 지연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우리 가족의 자부심이기도 하니까요. 박 사장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를 팔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것도. 강철수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저는 쉬루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쌀을 안 치고 팥을 삶으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대로 가게를 지켜내는 것이 옳은 걸까? 지연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변화가 필요한 걸까? 그날도 평소처럼 배달을 나섰습니다. 30년 넘게 다녀온 골목길이라 눈을 감고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은 공사장이 늘어나 조심스러워졌네요. 특히 달콤한 나날, 공사 때문인지 길이 유난히 좁아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여기 떡 배달 왔습니다. 매일 아침 단골 손님들께 배달하는 일이 제겐 작은 행복입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듯한 불편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박 사장님, 오늘도 그 낡은 자전거로 배달이시네요. 강철수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수상하게 제 가게 주변을 맴돌았는데 오늘은 공사장 인부들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아, 네, 늘 하던 대로. 조심하셔야겠네요. 요즘 길이 많이 좁아졌다고 하던데 혹시 사고라도 나면 곤란하시잖아요? 그의 말투에서 왠지 모를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일부러 사고가 나길 바라는 것 같은. 그리고 정말 그 순간 공사장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자재더미에 제 자전거가 흔들렸고 자전거에 실은 떡 상자가 균형을 잃으면서 그만 쿵. 어머나, 처음 보는 세련된 차림의 여성분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달콤한 나날의 최연서 사장님이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무슨 일이래요? 최 사장님, 보세요. 이런 낡아빠진 자전거로 우리 고급 매장 앞에서. 강철수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서늘한 승리감이 번쩍였습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낡은 떡집이 우리 프랜차이즈 이미지에 얼마나 해가 되는지. 게다가 이제는 사장님의 차까지 훼손하다니. 강 본부장님, 그만하시죠. 최연서 사장님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최 사장님, 이런 구태의연한 노인네가 우리 사업 확장에 걸림돌이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참에 아예. 본부장님, 최연서 사장님의 날카로운 재지가 있었지만 강철수의 얼굴에는 여전히 음흉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단미떡집 사장님이시죠? 걱정 마세요. 차 문제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책임지고. 괜찮습니다. 그보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강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최 사장님, 이런 촌스러운 가게하고 무슨. 본부장님,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개인 사업자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돌이켜보면 그때가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철수의 계획된 방해 속에서 오히려 제 인생에 새로운 빛이 들어왔으니까요. 아저씨, 지금 가게로 돌아가실 거죠? 제가 함께 가보고 싶네요. 네. 아, 그러시다면 최연서 사장님의 친절한 말투가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해 보이지만 어쩌면 이것도 강철수와 짜고 치는 고의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요즘 세상에 이런 호의가 그냥 있을 리 없지 않나요? 뒤에서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강철수를 힐끗 보니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모든 게 계획대로 되어간다는 듯한. 우리는 제 낡은 가게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최연서 사장님의 등 뒤를 따라가면서 자꾸 제 마음 한켠이 불안하게 조여왔습니다. 과연 이분을 믿어도 될까? 혹시 더 큰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30년 넘게 지켜온 이 가게가
그리고 우리 지연이의 미래가 이분들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낡은 대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데 제 심장은 마구 쿵쾅거렸습니다. 최연서 사장님이 이런 허름한 가게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문득 어젯밤 강철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구식 가게는 우리 프랜차이즈의 이미지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곧 이 동네도 새롭게 변할 텐데. 어머, 이 향기. 최연서 사장님의 감탄 섞인 목소리에 제 생각이 흩어졌습니다. 방금 찐 팥소의 향이에요. 매일 아침 직접 삶아서. 정말 오랜만에 맡아보는 향이네요. 어릴 적 우리 외할머니가 떡을 하실 때 그때였습니다. 위층에서 들리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지연이가 또 컴퓨터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어머, 누군가 있나요? 아, 그게 망설이는 제 모습을 보며 최연서 사장님이 슬쩍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미소가 마치 뭔가를 꿰뚫어보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제 딸입니다. 좀 특별한 아이라 특별한 아이라니요? 밖을 잘 나가지 않아서 아시죠? 요즘 말로 하면 은둔형 외톨이 말을 꺼내는 게 쑥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최연서 사장님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한번 인사드려도 될까요? 네. 아, 그게 지연이가 낯선 사람을 그때 위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지연이가 놀라서 의자를 넘어뜨린 모양이었죠. 지연아, 괜찮니? 네, 아빠. 희미하게 들려오는 지연이의 대답. 최연서 사장님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그 미소가 조금 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어 보이는. 박 사장님, 혹시 따님은 컴퓨터를 잘 하시나요? 네. 아, 그냥 심심해서 하는. 그때 밖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사장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연락이. 강철수였습니다. 그는 가게 안을 들여다보며 어딘가 모르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잠시만요, 본부장님.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장님, 이런 동네 떡집보다 더 중요한. 최연서 사장님이 강철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계획을 가진 사람들처럼. 방 안에서는 여전히 지연이의 키보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아이는 저 세상 속에서 무얼 하고 있는 걸까요? 갑자기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버거워졌습니다. 제 가게, 제 딸, 그리고 이 낯선 손님들. 무언가 큰 소용돌이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박 사장님, 최연서 사장님이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불안했던 적이 있었나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가게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 사장님, 화장실은 어디에? 최연서 사장님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 네, 위층에. 하지만 지연이가. 괜찮습니다. 조용히 다녀올게요. 그녀가 계단을 오르는 동안 제 마음은 조마조마했습니다. 지연이가 문을 잠그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그때였습니다. 어머, 이건. 최연서 사장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저도 급하게 계단을 올랐죠. 이 코드, 혹시. 지연이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제가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던 글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이는 놀란 눈으로 화면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더군요. 이건 분명 풀스택 개발. 그것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지연이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동안 방 안에서 뭘 하는지 몰랐던 제 딸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날 줄이야. 잠깐만요, 최 사장님. 계단을 다급히 올라오는 강철수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거만한 표정과는 다르게 초조해 보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시간 낭비하실 필요가. 그때였습니다. 지연이의 컴퓨터 화면에 달콤한 나날, 프랜차이즈의 내부 자료로 보이는 것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철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죠. 저기. 그건. 본부장님,
저 자료들은 무엇인가요? 최연서 사장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강철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그게 보안 점검을 위해서. 이상하네요. 제가 승인한 적 없는 내부 데이터 접근인데.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에 귀사의 시스템에 누군가 백도어를 심으려는 시도가 있어서 제가 우연히 발견하고 추적해보니 뭐라고요? 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보안을 강화하는 패치를 몰래 적응해뒀어요. 해킹 시도가 있을 때마다 기록이 남도록. 최연서 사장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본부장님, 이 일은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 나누죠. 아니. 이건 분명 오해가. 강철수는 계단을 비틀거리며 내려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짙은 불안감이 묻어났죠. 지연 씨, 정말 대단하네요. 혹시 기터브 계정이 있어요. 하지만 지연이가 힐끗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라는 걸 걱정하는 눈치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니. 아빠, 사실은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계속 방에만 있었던 건 밖에 나가기가 두려워서였어요. 하지만 컴퓨터로는 제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었거든요. 해외 클라이언트들과 일도 하고, 뭐라고? 예.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조금씩 저축도 하고 있었어요. 혹시 아빠 가게에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 순간 아래층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철수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 녀석이 우리가 한 일을 다 알고 있어요. 빨리. 최연서 사장님이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본부장님, 그만 전화하시죠. 이제 모든 게 드러났네요. 강철수는 휴대폰을 떨어뜨렸고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 딸이 숨어있던 이유, 강철수의 수상한 행동들, 모든 것이 이제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최연서 사장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진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당신의 딸이 우리 모두를 구한 것 같네요. 그 순간 저는 지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방에 숨어있는 소녀가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고 있던 용감한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이 부담스럽고 두려웠습니다. 과연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최연서 사장님은 지연이의 컴퓨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이런 일이 있었다니. 강 본부장이 우리 프랜차이즈를 장악하려고 했던 거군요. 그 순간 아래층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철수가 도망치려 했던 모양입니다. 본부장님, 어디 가시려고요? 최연서 사장님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강철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니. 잠깐 급한 일이. 이리 올라와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겠어요. 강철수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시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변해 있었죠. 지연 씨,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강 본부장님이 달콤한 나날 프랜차이즈의 시스템을 조작해서 예.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강 본부장님이 몰래 만든 가짜 계정으로 프랜차이즈 본사 시스템에 접근하려 했던 기록이에요. 각 지점의 매출을 조작하고 일부 돈을 빼돌리려던 흔적도 있고. 이건 날 줘야. 누가 봐도. 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아빠 가게뿐만 아니라 이 동네 다른 전통 가게들도 강제로 폐업시키려던 계획서도 있어요. 가게들 주변에 일부러 공사장 자재를 어지럽게 놓고 사고를 유도하려고 했던. 지연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제 딸이 방 안에서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니. 죄송해요, 아빠.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증거를 더 모으고 있었어요. 강 본부장님이 워낙 치밀하게 숨겨서. 최연서
사장님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네요. 강 본부장님이 왜 그렇게 이 동네 재개발을 서두르려 했는지, 전통 가게들을 없애고 자신의 비리를 감추려고 했던 거군요. 최 사장님, 이건 다 오해입니다. 제가 입 다물어요, 본부장님. 최연서 사장님의 차가운 목소리에 강철수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아버님, 최연서 사장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이 가게에 온 이유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사실 전 이 동네를 현대화하면서도 전통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단미떡집 같은 전통 떡집과 협력하기를 원했죠. 하지만 강 본부장이 계속 방해를. 네. 그게 무슨... 아버님의 떡과 저희 프랜차이즈의 디저트가 만나면 어떨까요? 지연 씨의 능력이라면 온라인 시스템 구축도 가능할 것 같고.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제 낡은 떡집이 이런 기회를 맞이하게 될 줄이야. 아빠, 지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밖에 나가는 건 아직도 조금 무섭지만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딸의 능력, 그리고 그 애가 혼자서 해내고 있던 투쟁.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수가 경찰과 함께 떠난 후 가게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빗소리가 우리의 복잡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죠. 아버님, 다시 한번 제 제안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연서 사장님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전통떡과 현대적인 디저트의 만남. 저는 늘 이런 꿈을 꿔왔어요. 하지만 강 본부장 때문에 진정성 있는 파트너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죠.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아빠 가게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연습하고 있었어요.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지연이가 컴퓨터 화면을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아름다운 웹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게의 오래된 간판이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탄생해 있었죠. 지연아, 내가 이런 걸... 죄송해요, 아빠. 제가 용기가 없어서 계속 말씀을 못 드렸는데. 최연서 사장님이 흥미롭게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거 정말 훌륭한데요? 전통의 멋을 살리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지연 씨, 혹시 저희 달콤한 나날의 온라인 시스템도 함께 개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연이의 눈이 잠시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사람들과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 긴장됐나 봅니다. 그게 걱정 마세요. 재택근무로 시작하면 되죠. 천천히 적응하면서. 정말 그래도 될까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연아, 아빠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이제 아빠가 널 더 이해하고 도와줄게. 처음으로 지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미소였죠. 사장님, 저희 가게는 3대째 내려온 곳이라 갑자기 너무 현대화되는 건 좀... 걱정 마세요, 아버님. 우리는 단미떡집의 전통은 그대로 살리면서 거기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연 씨가 만든 웹사이트로 주문을 받고 아버님의 전통 방식으로 정성껏 만든 떡을 배달하는 거죠. 맞아요, 아빠. 그리고 저희 떡을 달콤한 나날 디저트와 콜라보로 내면. 지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더 이상 방 안에 숨어있던 모습이 아닌 자신만의 꿈을 그리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우리 이런 건 어떨까요? 단미떡집의 시그니처 메뉴인 쑥떡을 활용해서 새로운 디저트를. 최연서 사장님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떡을 만든 지 40년. 처음으로 제 떡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지연아, 네가 진짜 우리 가게를 도와주고 싶은 거니? 네, 아빠. 이제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비록 직접 나가서 떡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창밖에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이 희미한 무지개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작은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변화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지연이는 정말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다음 날부터 우리 가게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는 자기 방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시작했고, 저는 평소처럼 떡을 만들었죠. 최연서 사장님은 매일 아침 들러서 우리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약과도 만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사실 우리 어머님이 약과를 정말 잘 만드셨어요. 저도 배우긴 했는데 떡집이다 보니 자주 만들진 않았죠. 실례지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약과는 디저트로서의 가능성이. 최연서 사장님의 말에 문득 어머님 생각이 났습니다. 꿀향 가득한 약과를 만드시던 어머님의 손길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아빠, 잠시만요. 지연이가 노트북을 들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여기 봐요. 제가 찾아보니까 해외에서 우리나라 약과가 엄청 유명해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런 현대적인 해석이. 지연이가 보여준 화면에는 다양한 약과 디저트들이 있었습니다. 티라미수 약과, 말차 약과, 심지어 크림 브릴레 약과까지. 지연아, 네가 이런 것도 찾아봤구나. 예. 밤에 잠이 안 와서요. 아빠의 전통 방식에 현대적인 맛을 더하면 어떨까 고민하다가.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젊은 남자 직원 둘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달콤한 나날 개발팀에서 나왔습니다. 지연이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갑자기 마주하게 된 것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최연서 사장님이 당황한 듯 지연이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잠시. 지연이가 다시 위층으로 도망치려는 순간 제가 살짝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지연아, 여기서 노트북으로 작업하면 되잖니. 아빠가 옆에 있을게. 그리고 우리 할머니의 약과 비법도 한번 찾아볼까? 잠시 망설이던 지연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폈지만 그래도 이것만으로도 큰 발전이었습니다. 와, 이게 지연 씨가 만드신 거예요? UI가 정말 깔끔한데요. 맞아요. 특히 이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부분이 그건 아빠가 쓰시는 시루 문이랑 약과 틀 문양에서 영감을 받아서. 지연이의 목소리가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비록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자신의 일을 설명하는 동안만큼은 낯선 사람들과도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죠. 아버님, 잠시 이쪽으로 와보세요. 최연서 사장님이 저를 주방 쪽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님의 약과 비법과 아버님의 떡 기술이 만나면 정말 특별한 것이 탄생할 것 같아요. 게다가 지연 씨의 감각까지 더해진다면. 창 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주방 한켠에서는 쑥떡 익는 냄새와 함께 오랜만에 꺼내든 약과 틀에서 어머님의 추억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빠, 이것 좀 봐주세요. 약과 위에 크림을 올리면 어떨까요? 처음으로 지연이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설렘이 제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비록 아직은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이제 저는 믿습니다. 어머님의 전통과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만나 더 특별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게 주방에는 이제 떡 냄새와 함께 달콤한 약과 향이 가득합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레시피 노트를 찾아내고 며칠을 고생한 끝에 드디어 그 맛을 되살릴 수 있었죠. 아버님, 이 약과는 정말 특별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최연서 사장님이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제 어머님께서 꿀을 끓일 때 은은하게 계피향을 더하시곤 했어요. 비법이라고 하시면서. 아빠, 지연이가 컴퓨터 앞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약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추억의 약과 시리즈는 어떨까요? 계피 크림 약과, 메이플 시나몬 약과, 그리고 요즘 지연이는 1층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면 긴장하지만 개발팀 직원들과는 이제 제법 편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아빠,
할머니 레시피 노트에서 뭔가 더 찾았어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오래된 노트 한 장을 들어보였습니다. 여기 할머니가 쓰신 것 같은데. 우리 가게를 이어갈 손주에게 언젠가 네가 이 레시피를 보게 될 때는 너만의 방식으로 이 맛을 재탄생시켜 주렴.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걸까요? 언젠가 이렇게 변화의 때가 올 것이라는 걸. 단미떡집의 약과가 이렇게 변신하면 틀림없이 대박일 거예요. 달콤한 나날, 개발팀 직원이 신나서 떠들었습니다. 지연이는 살짝 당황하면서도 미소를 지었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알리죠? 저희가 약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는 걸. 지연 씨,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SNS 마케팅은 제가. 아, 그게 지연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물론 직접 얼굴을 보여주는 건 아직 무리지만 제가 만든 웹사이트랑 SNS 채널로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게만의 스토리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설 줄이야. 지연아, 괜찮겠어? 네, 아빠.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작해보고 싶어요. 컴퓨터로는 제가 세상과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최연서 사장님이 흐뭇한 표정으로 지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브랜드의 진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3대째 이어온 가업의 비법과 현대적 감각의 만남, 거기에 지연 씨의 진솔한 이야기까지 더해지면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저는 어머님의 레시피대로 약과를 만들고, 개발팀은 새로운 디저트 구상을 하고, 지연이는 그 모든 과정을 온라인에 담아내죠. 아빠,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퇴근 무렵 지연이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그럼 너와 내가 함께하는데 왜 못하겠어?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약과 향이 가게 안에 가득했고 지연이의 키보드 소리가 평화롭게 울렸습니다. 비록 작은 시작이지만 우리는 한 걸음씩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빨리 와보세요. 평화로운 아침을 깨우는 지연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우리 게시물이 어제 올린 할머니의 약과 이야기가. 지연이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어젯밤 지연이가 올린 글이 무려 10만 좋아요를 받았다고 하네요. 3대째 이어온 전통 약과의 비밀 레시피.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 딸의 새로운 도전기. 지연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기로 했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고. 댓글 보세요. 아빠, 다들. 저도 밖에 나가는 게 힘들었는데 용기를 얻었어요. 할머니의 손맛이 담긴 전통 약과라니 꼭 먹어보고 싶어요. 은둔형 외톨이에서 SNS 마케터로. 정말 멋져요. 그때였습니다. 이게 뭐야? 강철수가 가게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당신들이 올린 글 때문에 달콤한 나날 주가가 출렁이고 있다고요. 당장 내리지 않으면. 본부장님, 거기까지입니다. 최연서 사장님이 어느새 들어와 계셨네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미 당신의 모든 비리가 밝혀졌고 이사회에서도. 그래도 내가 가진 지분이. 방금 전 이사회 결정이 났어요. 당신의 지분은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강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불가능해. 내가 어떻게? 그가 갑자기 지연이의 노트북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적어도 이건 못 올리게. 안 돼요. 지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크게 자신의 목소리를 낸 거죠. 이건 제 이야기예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제 방식대로 세상과 만나고 싶어요. 강철수가 우뚝 멈춰섰습니다. 지연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아빠의 떡과 할머니의 약과, 그리고 제 이야기로 우리만의 특별한 달콤함을 전하고 싶어요. 더 이상 누구도 이걸 막을 순 없어요. 경찰이 들이닥치고 강철수는 체포되어 끌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보다 제 딸의 달라진 눈빛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연아, 아빠, 저 이제 조금은 자신 있어요. 비록 아직 직접 손님들을 만나긴 어렵지만 제가 가진 재능으로 우리 가게를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연서 사장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달콤한 나날과 단미떡집의 컬래버레이션 약과가 정식 출시되는데 지금 이 타이밍이면 지연이가 살짝 긴장한 듯 손을 떨었지만 이내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예. 제가 한 번 더 멋진 이야기를 써볼게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저는 문득 어머님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님이 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아마도 흐뭇하게 미소 지으셨을 것 같네요.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순간을 오늘은 달콤한 나날과 단미떡집의 컬래버레이션 약과가 정식 출시되는 날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온라인 주문이 밀려 들어왔고 달콤한 나날 매장 앞에도 긴 줄이 생겼다고 하네요. 아빠, 저기 지연이가 노트북을 들고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단미떡집 약과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해시태그 오늘의 달콤한 위로라고 적혀 있어요. 잠시 목이 맨 듯 지연이가 말을 멈추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보고 많은 분들이 응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특히 은둔형 외톨이였다가 새로운 시작을 한 분들이. 지연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도 마음이 뭉클해져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어머, 벌써 이렇게 반응이. 최연서 사장님이 들어오시며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온라인 주문이 폭주해서 시스템이 다운될 뻔했다면서요? 지연 씨가 만든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 그게 제가 미리 트래픽을 예상하고 서버를 보강해뒀어요. 지연이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말을 더듬지 않네요. 그나저나 아버님, 오늘 오후에 방송사에서 취재 온다고 하는데. 네? 방송이요? 순간 지연이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걱정 마. 지연아, 내가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아도 돼. 아빠가 할게. 아니요. 지연이가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도전해 볼게요. 물론 직접 얼굴을 보여주긴 어렵지만 제가 만든 온라인 시스템이랑 SNS 마케팅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고 싶어요. 화상 인터뷰로. 지연아, 이제는 제가 조금씩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아직은 작은 용기지만.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저기, 단미떡집 맞나요? 낯선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몇 년 동안 방에만 있었거든요. 지연 씨 이야기를 보고 너무 큰 용기를 얻어서 직접 찾아왔어요. 지연이가 잠시 굳어졌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한 걸음씩.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있다니. 아빠. 응? 우리 이제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그쵸? 창밖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이 가게 안에 가득했습니다. 어머님의 약과 향, 지연이의 작은 용기, 그리고 새로운 손님의 미소,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단미떡집과 달콤한 나날의 컬래버레이션은 예상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지연이의 SNS 채널은 어느새 50만 팔로워를 넘어섰네요. 아빠, 저기. 오늘도 아침 일찍 시루에 쌀을 안치고 있는데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에 달콤한 나날 본사에서 미팅이 있대요. 새로운 메뉴 개발 회의. 응. 그래서? 제가 직접 가보려고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채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예. 아직은 많이 떨리지만 이제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최연서 사장님이 옆에 계시기로 하셨고. 지연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금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아빠,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방에만 틀어박혀서. 아니야. 지연아, 아빠가 미안해. 네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때 현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 어머, 평소보다 일찍 오신 최연서 사장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셨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약과가 일본 수출 계약이 성사됐어요. 지연 씨가 만든 온라인 스토리텔링이 큰 역할을 했대요. 해외. 수출이요? 지연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네. 일본 바이어가 지연 씨의 스토리에 큰 감동을 받았대요. 3대째 이어온 전통 약과와 현대적 감각의 만남, 게다가 은둔형 외톨이였던 딸의 도전기까지. 문득 어머님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레시피 노트 마지막 장의 글귀가 떠올랐죠. 지연아, 잠깐 위층에 올라가 볼까? 한참 만에 다시 열어본 어머님의 레시피 노트. 마지막 장을 넘기자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게를 이어갈 이에게 때로는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변화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단다. 하지만 진정한 전통은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네가 어떤 모습으로 이 가게를 이어가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전통이 될 거야. 할머니,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걸 찾은 것 같아요. 비록 할머니처럼 직접 약과를 만들진 못하지만. 아니야. 지연아, 너는 이미 너의 방식대로 우리 가게를 이어가고 있어. 창밖으로 따스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의 레시피로 만든 약과 향이 가득한 이 공간에서 우리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가보실까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최연서 사장님의 말씀에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제가 우리 가게의 이야기를 직접 전해보고 싶어요. 귀퉁이에 접혀있던 어머님의 레시피 노트가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지연이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단미떡집은 이제 단순한 동네 떡집이 아닌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죠. 1층에서는 여전히 제가 떡과 약과를 만들고 2층은 지연이의 작은 사무실이 되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태국 바이어들과 화상 미팅이 있어요. 지연이가 이제는 제법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물론 아직도 직접 대면은 조심스러워하지만 화상으로는 자신의 생각을 당당히 전달할 수 있게 되었죠. 아빠. 응? 다음 달부터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매장에서 일해볼까 해요. 순간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괜찮겠어? 네. 조금씩이요. 처음에는 매장 구석에서 노트북으로 일하다가 천천히. 지연이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좀 더 도전해보고 싶어요. 우리 가게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직접 듣고. 그때 최연서 사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큰일 났어요. 우리 약과 컬래버레이션이 미슐랭 가이드에 소개됐대요. 전통 디저트의 새로운 해석이라고. 지연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연아. 네, 아빠? 네 할머니가 보시면 참 좋아하셨을 거야. 문득 어머님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약과를 만드시며 늘 하시던 말씀. 세상은 변하는 거야. 하지만 우리의 정성과 진심만 있다면 그 변화는 늘 아름다울 거야. 지연이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지만 따뜻한 손이었죠. 아빠, 우리가 만든 변화. 이제는 정말 아름다워진 것 같아요. 창밖으로 단풍잎이 하나 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레시피로 만든 약과 향이 가게 안에 가득했고 2층에서는 지연이의 키보드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시작해볼까? 시루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노릇하게 구워진 약과가 진열대를 채웠습니다. 예전과 같은 풍경 같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죠. 이제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변화는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여정에는 때로는 긴 시간과 작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 단미떡집은
어머님의 레시피와 지연이의 새로운 꿈이 만나는 곳에서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떡을 만들며, 누군가는 컴퓨터 앞에서, 또 누군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전통이라는 것이 꼭 변하지 않고 지켜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시도가 전통을 더 빛나게 만들기도 하죠. 마치 저희 어머님의 약과가 지연이의 감각을 만나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서로를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아닐까요? 지연이는 이제도 가끔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배웠습니다. 딸의 세상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순간, 하지만 한 발짝도 내딛기 어려운 순간. 그때 기억해 주세요. 작은 용기가 때로는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진정한 성공이란 거창한 변화가 아닌 우리 각자의 방식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걸음을 함께 지켜봐주는 것이라는 걸. 오늘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그렇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세요.